외출을 할 때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조심들 하시겠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닥치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문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처당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처당이입니다. 만일 앞쪽에서 차량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이 위험 물질을 수송 중인 차량인 경우 사고 지점에서 가능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되도록이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부상자를 임의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상자를 옮겨야지요. 구급대가 도착해서 구조 활동이 시작되면 섣부르게 도와주려 하지 말고 현장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측이든 피해측이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물이나 가스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 현장에서는 무단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우선 노약자,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을 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립니다. 보통 객차마다 2개의 소화기가 앞뒤로 비치되어 있으니 작은 불은 이를 이용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기 시작하면 차량 내의 소화기로는 어려워집니다. 이때에는 차량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출입문을 여는 방법은 강문마다 안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내하고 있으니 침착하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를 향해 걸어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이동하며 만일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르거나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상으로의 이동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푼 다음 신발과 옷을 벗어 수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주위에 물에 뜨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들고 빠져나옵니다. 바로 탈출하지 못할 때에는 차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수압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은 차량이죠. 그래서 차량들과의 불미스러운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도로를 건널 때에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때에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겠지요. 횡단보도가 멀어서 도로 폭이 좁아서 등의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바꾸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더라도 잠시의 여유를 갖고 건너도록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바뀌었다록 해서 바로 출발하지 말고 2, 3초의 여유를 갖고 출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전멸 신호의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건너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반드시 일단 정지 후 먼저 건너도록 하거나 건너지 않을 의사를 확인 후 지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 차량이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차하여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표지판이나 삼각대를 세워서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만일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둡니다. 사고 위치나 두 차량의 바퀴 자국, 상대 차량의 번호판 등을 찍어두고 특히 파손 부위는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상황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